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이 휴지 조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시 엄청난 속도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은 무서운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파멸적인 통화가치 하락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현금이라는 가짜 안전을 버리고 미국 최고의 혁신 기업을 담고 있는 QQQ, 그리고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QLD TQQQ 자산으로 우리의 부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술주 레버리지에 투자해야만 하는지 그 본질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대차대 조표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준의 대차대 조표는 무려 6조 1,5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것을 아주 쉬운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연준은 그야말로 허공에서 돈을 창조해냅니다. 키보드에서 숫자 몇 개를 두드리면 수조 달러가 그들의 은행 계좌에 마법처럼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허공에서 만들어낸 6조 1,550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그들은 미국 정부에 빌려줍니다. 당연히 이 막대한 빚은 영원히 상환되지 않을 돈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 돈을 연방 공무원 월급으로 지급하고 각종 사회 프로그램에 사용하며 무의미한 낭비성 지출로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펑펑 쓴 돈은 고스란히 경제 시스템 내부로 흘러들어갑니다. 시스템에 떠도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데 시장에 존재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더 많은 돈이 같은 양의 물건을 쫓아가게 되니 당연히 물가는 폭등하고 자산의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돈이 대출이라는 형태를 빌려 세상에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숫자의 크기를 다시 한번 실감해야 합니다. 6조 1,550억 달러라는 금액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가장 최근 통계가 발표된 3월 25일의 수치를 보면 이 숫자는 6조 2,710억 달러로 불어나 있습니다.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160억 달러를 추가로 찍어낸 것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까지 합산하면 그 규모는 대략 1,200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이것을 3개월로 나누어 보면 그들은 매달 400억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는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무려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돈. 복사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이 엄청난 속도가 지난 3월부터 불거진 심각한 금융 악화 상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도 전에 평온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금융 위기가 가시화되고 시스템이 흔들리면 돈을 찍어내는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4월에 당장 돈 복사가 폭발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가속 페달을 밟기로 결정하는 순간 아주 매섭게 바닥까지 페달을 밟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이렇게 새로 찍어낸 1,200억 달러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정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들은 방금 인쇄한 따끈따끈한 종이돈으로 미국 단기 국채와 중기 국채 그리고 장기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히 갚지 못할 돈을 미국 정부에 계속해서 대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자면 그들은 그저 돈을 찍어서 정부의 주머니에 끊임없이 찔러 넣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사들인 단기 국채의 규모는 1,480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단기 국채는 만기가 1년 이하인 짧은 부채를 의미합니다. 중장기 국채 역시 33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왜 연준이 나서서 이런 국채들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투자의 승패를 가릅니다. 여러분이 국채를 산다는 것은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안전한 이자, 수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발행한 차용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이 스스로 국채를 사들이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싶어하는 개인이나 기관 그리고 외국 국가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미국 국채를 사려는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면 정부는 사람들의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국채 이자율, 즉 수익률을 높여야만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여러분에게 1년에 3%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실제 인플레이션이 1년에 10%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절대 그 바보 같은 제안을 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이자를 받자고 10%씩 가치가 하락하는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자산을 불태우는 행위입니다.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정부는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4%는 어떠냐고 5%는 어떠냐고 심지어 6%를 주겠다고 이자를 계속 올리게 됩니다. 이자율을 계속 높이다 보면 결국 누군가는 유혹에 빠져 돈을 빌려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자율을 높이면 미국 정부가 매년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납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39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합니다. 그들은 이 막대한 빚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이자율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에 따라 치솟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최후의 매수자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3%라는 헐값의 이자에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연준이 직접 돈을 복사해서 그 낮은 이자율로 정부의 빚을 전부 떠안아버리는 마술을 부립니다. 어차피 허공에서 만들어낸 가짜 돈이니 그들은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3개월 만에 연준은 1810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추가로 쓸어 담았습니다. 연준이 3개월 동안 1200억 달러를 찍어냈다고 했는데 왜 국채 매입액은 1810억 달러인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준은 1810억 달러를 찍어내어 국채를 무한정 샀고 그 대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기지 담보부 증권과 다른 자산들을 일부 시장에 내다 팔아서 최종적으로 늘어난 순수한 통화량이 1200억 달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기 국채를 주로 샀기 때문에 이것이 돈 풀기인 양적 완화가 아니라 단순한 준비금 관리라고 뻔뻔하게 변명합니다. 하지만 중장기 국채 매입량도 명백히 늘어나고 있는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것은 명백한 돈 복사이고 악성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양적 완화가 맞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의 은행들 역시 대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끊임없이 가짜 돈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돈은 대출을 통해 세상에 무한히 태어납니다. 바로 이런 썩어빠진 통화 시스템 속에서 현금의 가치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바로 미국 기술주의 심장인 QQQ와 그 상승의 힘을 배가시키는 QLD TQQQ입니다. 가짜 돈이 시장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 때 그 돈의 흐름을 모두 빨아들이며 폭발적인 실적을 만들어내는 빅테크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만이 이 지옥 같은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인플레이션 수치가 2.4%라고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단 1%도 믿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진짜 물가 상승의 고통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의 대체 생활비 변화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측정할 뿐입니다. 진정한 가격 인플레이션은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12개월 전에 100달러 하던 물건이 오늘 110달러가 되었다면 인플레이션은 정확히 10%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르고 기만적입니다. 100달러짜리 물건이 110달러로 폭등하면 그들은 소비자가 102달러, 40센트짜리 값싼 대체품을 사서 먹고 살 수 있다고 멋대로 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10%가 아니라 고작 2.4%라고 발표하며 대중의 눈을 가립니다. 심지어 가격이 통제 불능으로 너무 많이 오른 품목은 아무런 합당한 이유도 없이 물가 계산 항목에서 슬쩍 빼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그들이 물가를 낮춰 보이기 위해 실제로 뻔뻔하게 사용하고 있는 통계 조작 방식입니다. 경제에 흐르는 피와 같은 2월의 통화량 증가율을 보면 무려 10.6%나 폭등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10.6%나 늘어났는데 물가는 겨우 2.4% 올랐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어불성설입니다. 저의 진정한 우려와 공포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끔찍한 돈 복사와 조작된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앞으로 다가올 진짜 유동성 위기가 터지기도 전에 평화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더 많은 구제금융의 마약과 더 많은 돈 복사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모신용시장은 이미 깊은 수렁에 빠져 헐떡이고 있으며 막대한 유동성의 수혈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도심이 텅 비어버린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붕괴를 막기 위한 천문학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가치가 폭락한 쓰레기 대출과 국채를 껴안고 시한폭탄처럼 앉아있는 은행들 역시 피같은 세금으로 구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연코 가장 거대한 위협이 뇌가는 채권 시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30년물 국채 이자율의 움직임을 보면 시장 밑바닥에 흐르는 극심한 공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채권 가격은 바닥을 모르고 폭락하고 그와 반비례하여 이자율은 하늘을 뚫을 듯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 이자율의 상승은 서민 경제에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서민들의 생명줄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20년물,
국채 이자율에 찰거머리처럼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평균 30년 고점 모기지 이자율이 6.0%에서 6.6%로 미친 듯이 급등한 것도 바로 이잔인한 시장 논리 때문입니다. 물가는 가속화되어 치솟고 채권 시장은 붕괴의 조짐을 보이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연준의 손발은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물가가 이미 지붕을 뚫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감히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습니까? 금리 인하는 시장에 불을 지르는 행위이며 필연적으로 더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옵니다. 다가오는 4월 29일 연준 회의에서 그들이 금리를 인하지 못할 확률이 97.4%에 달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냉혹한 예측 데이터를 보면 시장도 이 절망적인 현실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6월 17일 회의 역시 상황은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인사가 연준 의장을 맡게 되면서 정치적 압박에 밀려 상징적인 0.25%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헛된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최악의 거시 경제 환경에서는 그조차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시장의 냉정한 판단입니다. 6월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무려 92%입니다. 7월 회의 역시 88.2%의 확률로 동결이 예상되며 멀리 9월까지 내다보아도 86.4%의 높은 확률로 지금의 살인적인 금리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자신이 지명한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 정치인들이 얼마나 길길이 날뛰며 분노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의장이 0.25%의 얄팍한 금리 인하를 주장한다고 해도 매파적인 다른 연준 위원들을 설득하여 투표를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빠져나갈 곳 없는 진퇴양난의 거대한 덫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언제 정확히 금리가 인하되어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고 달콤하고 거짓된 예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모든 것을 걸고 100%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거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절대적인 숙명입니다. 만약 그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쌓이고 쌓인 거대한 부채 거품이 터지면서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하고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며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는 역사상 최악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연히 기득권과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경제 대공황보다는 서서히 국민들의 피를 말리는 인플레이션을 기꺼이 선택할 것입니다. 당장의 파국을 막기 위해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예쁜 천으로 덮어두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 대공황이 와서 모든 것이 리셋되기를 바라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가중되고 화폐 시스템의 모순으로 인해 부의 불평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참담하고 명백한 논리적 결론 앞에서 우리는 개인으로서 어떤 생존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법정화폐 즉 달러나 원화의 가치는 앞으로도 바닥을 뚫고 끝없이 추락할 것이고 물가 상승은 매일 숨을 쉬는 것처럼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진짜 내재 가치를 지닌 실물, 자산과 세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기업의 주식은 그 명목 가격이 끝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필연성을 가집니다. 이 거대한 부의 이동과 가치의 재분배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 구경꾼으로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1913년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되어 화폐의 독점권을 쥔 이후 미국 달러는 이미 96% 이상의 구매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습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벌어 은행 예금에 고이 모셔둔 현금은 절대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 매일같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녹아내리고 있는 얼음덩어리와 같습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벼락거지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QQQ에 투자해야 합니다. QQQ는 달러의 가치 하락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미국 최고의 기술 기업들은 썩은 돈이 시장에 풀릴 때마다 그 막대한 유동성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혁신적인 실적을 만들어내고 주가를 강력하게 방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고 멈춰서는 부의 계층 이동을 이룰 수 없습니다.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을 단숨에 뛰어넘어 압도적인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2배수 레버리지인 QLD 그리고 3배수 레버리지의 야수인 TQQQ를 우리의 투자 무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합니다. QQQ가 자산을 지키는 견고한 성벽이라면
QLD TQQQ는 적의 심장부로 진격하여 전리품을 휩쓸어 오는 강력한 기병대와 같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위험하지 않냐고 겁을 먹고 묻는 분들이 반드시 계십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약세장에서 2배, 3배로 계좌가 녹아내리는 그 끔찍한 고통을 일반인이 어떻게 견딜 수 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위험이 무엇인지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의 통화량이 10.6%씩 무섭게 팽창하는 미쳐버린 세상에서 아무런 가격 변동성이 없다는 얄팍한 위안 때문에 현금이나 은행, 예금에 평생의 자산을 묶어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100% 확률로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가장 치명적이고 멍청한 위험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은 결코 원금 손실이라는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자본을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시키기 위해 우리가 기꺼이 지불하고 인내해야 하는 놀이기구의 입장권과 같습니다.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는 QLD TQQQ의 그 엄청난 변동성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장에서 수량을 폭발적으로 늘려 자본을 공격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연준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어 정부의 막대한 빚을 사기로 탕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QLD TQQQ라는 레버리지 시스템을 통해 우리의 자산을 2배, 3배로 팽창시켜 그들의 부패한 통화 시스템을 철저하게 역이용해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똑똑한 돈들은 썩어가는 현금에서 위대한 자산으로 무서운 속도로 이동하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며 경제가 어렵다고 불평만 하고 정부의 조작된 인플레이션 발표를 맹신하며 아무런 투자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평생 노동만 하다가 늙어가는 시스템의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강하게 무장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달 노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현금을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끊임없이 QQQ, TQQQ의 주식 수량으로 변환하는 위대한 작업을 숨이 멎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의 악재로 시장이 흔들리고 폭락할 때마다 대중들처럼 공포에 빠져 헐값에 주식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인생을 바꿀 일생일대의 박앤세일 기회로 삼아 피눈물을 흘리며 TQQQ의 수량을 미친 듯이 모아가야 합니다. 연준의 돈 복사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수록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같은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나스닥 기업들의 가치는 폭등할 것이고 그 거대한 상승의 파도를 3배로 추종하는 TQQQ는 그 어떤 자산도 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압도적인 부를 여러분의 계좌에 꽂아줄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부패와 무능함,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기만적인 통화정책 속에서 평범한 우리가 재정적으로 짓밟히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미국 최고의 위대한 자산의 주인이 되는 것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시스템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고 주식시장이라는 피 튀기는 전장에서 레버리지라는 무기를 들고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열망합니다. 시장의 얄팍한 노이즈와 언론의 공포조장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본업에 충실하여 끊임없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시고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굳건한 멘탈로 QLD TQQQ를 묵묵히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미래의 자유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자 세상을 공격할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상세히 말씀드린 연준의 썩어가는 대차대조표와 절대 멈추지 않을 돈 복사의 차가운 진실을 가슴 깊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어떤 폭락장에서도 두려움 없이 레버리지 투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